새내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들을 지칭하는 말, 새로운 세계로 한 걸음 다가가는 시기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처음으로 집에서 멀리 떨어져 보기도 합니다. 낯선 도시에서 자신의 결정에 따라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르죠. 고등학생 때보다 너무나 많은 자유와 책임, 의무가 주어지는 시간, 이 시간에 섹스와 연애,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벌써 세 번째 녹음이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레드립의 PD 겸 MC 백수입니다. 영혼이 없어 이 사람들. 세 번 하면 힘들어. 제가 원래 PD란 말을 안 넣었어요. 그냥 안 넣으려다가 이제 넣었는데 이게 드디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업체라고 해야 될까요? 미디어 이제 그룹을 만들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콘텐츠를 총괄하는 것으로 합의를 봐서 제가 이제 PD 명함을 달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환영하십시오. 오, 축하합니다. 자, 지금 이 레드립이 드디어 회사가 생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회사인가요? 여러분들에게 색다른 재미와 정보를 전달하는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드릴 것 같아요. 지금의 레드립과는 좀 더 다른 매력의 컨텐츠가 곧 오픈될 예정이고요. 오. 연기가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작을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저희는 새내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런 업체를 만드는 것에 있어서. 아이고 PD님 대본 열심히 쓰십니다. 제가 너무 티나게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새내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새내기는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 이제 안톤 씨는 이제 새내기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저희가 가장 궁금해요, 사실. 예. 저희 새내기 때요? 그냥 술 많이 먹었고요. 담배 많이 피웠고 질풍노도의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안 그러신가요? 전 지금도 마음만 새내기예요. 몸만 늙었어. 체력이 옛날에 비해서 주량이 줄더라고요. 어떡해. 뭐 이제 시루 씨는 어땠어요, 새내기 때? 정말 파릇파릇했죠. 뭐라고요? 저 새내기 때 동아리도 한 7개씩 하고 되게 열정적으로. 그 중에 7곳이 이겨냈죠. 망했다면서요? 아니야, 6곳 망했어요. 6곳. 아니 한국 살아남은 데는 도대체 어떤 데길래? 그 있어요? 그 덕후 동아리라고. 왠지는 모르겠지만 이유는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의 우리 주인공 위키 씨는? 저는 사실 1학년 때는 오히려 되게 학교를 조용히 다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집이랑 학교랑 거의 그냥 왕복하다시피 지냈어요. 성실했어. 네, 그때만 해도 21학점을 들었으니까. 부럽다. 인생을 버렸어. 네, 그래서 이제 20살 어디 가니? 세상에.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한때 고시를 이제 그때 준비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시기라서 1학년 때? 20살이에요? 네. 권력을 지향하여 물론 이제 망했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겠지만 건부의 핵심에 들어가. 그랬기 때문에 이제 저는 술도 그래서 별로 안 마시고 그랬고 오히려 이제 암흑기였네. 저는 2학년 진심으로 아쉬워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2학년 때 그때 이제부터 슬슬 이제 오히려 좀 뒤늦은 이제 그 새내기 기운이 들어가지고 좀 날뛰게 됐죠. 2학년 이후로. 날뛰었다. 원래 늦게 배운 게 무서워요. 이건 본인 얘기인가요? 저는 지금도 일찍 배우는 배워서 안 사람입니다. 일찍 배워서. 인생의 배움은 끝이 없어요. 완전 아재 같았다. 그렇죠. 저 새내기 때가 1년, 2년, 3년, 5년, 6년, 8년 전? 네, 새내기 때였는데 그때 이제 새내기였고 이제 대학. 잠깐만. YS 때 아니었어요? 예, YS 때였습니다. 예, 여러분. 그때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학원 민주화를 위해서 뛰어다녔는지 참. 농담이고요. 그래서 민주가 누구예요? 민주야. 잘 지내? 농담이고요. 어떻게 부끄러워. 순간 욕이 나올 뻔했어요. 요즘에 닭들이 많이 죽어 나가고 있죠. 예. 큰 닭을 한 마리 잡아야 할 텐데. 와, 수습을 못하겠다 이거. 큰 닭 잡아야죠. 아니 작은 닭들이 좀 불쌍하다고. 걔네들은 내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야, 1억 5천만 원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제 새내기 때는 생각을 해보면 그때 진짜 열심히 놀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학점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2점대를 맞아봤어요. 그 전에 뭐야? 1점대란 얘기예요? 에? 그 뒤로는 4점대 막 이러면서. 1점대 아니야? 그 전에는? 아니 그 학점 솔직히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점 때문에 학사 경고받아 쫓겨났지. 아직 학교에 쫓겨나진 않았어요? 제가 지금 1점대를 받아본 적이 달려가고 있지만 경고는 피해봤어요. 네. 제가 다닌 학교 학사 경고 기준이 네네. 1.7인데요.
제가 이제 마지막 학기 제가 다녔던 거기서 1.72 찍고 학사 경고를 면했습니다. 오, 최고 효율. 능력이야. 그것도 능력이야, 그 능력. 네. 이런 걸 보고 절레절레라고 하죠. 그래서 새내기 때를 저희가 모두 생각을 해보면 사실 시루짱처럼 이제 나는 7개 동아리 중에 6개를 망해야지까지는 아니겠지만 너무했다. 동아리를 뭐 7개씩 들어볼 때도 있을 거고, 위키씨처럼 나는 입신양면을 위하여 뭐 고시 공부를 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저처럼 이제 새내기 때는 열심히 놀아봐야지라는 느낌으로다가 진짜 그때는 뭐 저도 해보지 않았던 온갖 거를 다 해봤어요. 그리고 반또는 예나 지금이나 근대어부터 이루시고 했던 것처럼 우리 새내기에 대해서 갖는 그 단어가 주는 느낌은 확실히 새로운 거, 그리고 도전? 좀 너무 진부한 단어지만 진짜 진부하다. 그런 거를 정말 많이 느끼고 있던 것 같아요. 그 저째 새내기 때도 고민은 많았지만 그래도 그때는 막 고민을 해서 지금 당장 뭐 내가 취업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뭐 누군가가 이제 뒤에서 조정을 하여 비선 실세가 돼야겠다는 꿈까지는 없었으니까. 그렇지. 네, 그래서 그런 시기가 없었죠. 그렇지만 새내기 때는 사실 확실히 뭐를 해도 되겠다 같은 뭐 미지수의 시기였던 것 같긴 해요. 우린 근데 지난번에 우리는 새내기에 대해서 새내기 때 느끼는 뭔가 인간적인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뭐 인간 관계라든지, 이번에는 섹스와 연애입니다. 근데 이 비전문 분야인데 큰일 났다. 젊어서 좋구만. 새내기의 연애, 새내기의 sek스. 여러분 몸 좋을 때 많이 하셔야 돼요. 점점 예전 같지 않아. 경험을 많이 해본 것처럼 분이구만. 한다. 담배가 늘어서 그래. 아재 잘 서요? 옛날 같지 않아요. 청년 써요? 안 쓴 지 3주 됐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주세요. 먼지 쌓였겠다. 넌 쓰세요? 쓰시죠. 세다. 여러분 이걸 편집하고 있는 저의 노고를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 편집 안 할 거잖아요. 물론 그렇죠. 안 할 거였어요? 어떡해. 자, 여러분 붉은 잎들의 아무 말 대잔치 레드립은 다나무 숲의 사연을 저희 멋대로 골라 얘기하는 사연 상담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의 참여와 청취로 이루어지는 저희 방송은 fmredlips@gmail.com을 통해 사연과 게스트, 광고 제의, 특히 광고 제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 대나무숲 2월 3일 오후 8시 사연입니다. 저는 이번에 신입인 17 새내기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그 남자친구는 다른 대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대학교는 서울대와는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주 보기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서로 매우 좋아하지만 제 가족이나 친구들, 선배들 등 주변 사람들은 다른 대학 다니면서 계속 사귀기는 힘들다고, 주변에도 다 그러다가 멀어져서 헤어졌다고 하곤 합니다. 사실 벌써부터 오리엔테이션에 신환회에 대학 안에서 행사가 정말 많아서 본격적으로 대학생활을 시작하면 조금은 멀어질 수도 있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이건 케바케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다 그렇게 멀어지고 헤어지게 되는지 솔직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이상을 붙잡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17 새내기. 고등학교 때부터 연애를 한다. 뭐 그렇지 않나요, 다들? 제가 고등학교 때 연애라. 뭐 더 이른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뭐 연애를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일단 대학교가 떨어졌다. 아, 거리가 멀어졌어요. 서울대라 그러면 멀리 있는 거면 고대 이런 정도로 멀면 진짜 만나기 힘들 것 같긴 하다. 아니, 고대는 어디보다 서울에 있잖아요. 서울에 있잖아요. 아예 뭔데? 더 대전이나 멀겠죠. 부산이나 이런 데 아니고 설마? 와, 그러니까 그럼 진짜 못 아마 만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 제보자분이 서울로 떠나게 됐다고 얘기하는 걸 볼 때 아마 고향이 서울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네. 근데 아마 남자친구는 아마 그 지방이나 타 지방에 있는 대학을 갔겠죠. 그렇죠. 서울로 떠나게 됐다고 했어? 잠시만요. 아닌 것 아닌 같은데.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없는데쇼. 아 그래요? 야, 솔직히 네. 잘라. 서울이랑 그래. 솔직히 서울이랑 부산이라고 하면 진짜 먼 거지만 솔직히 서울대에서 음. 고대 다니는 애인이 있던 후배가 있어요. 근데 본인 얘기 같죠 왜? 아니에요. 내가 아는 사람 사람 얘기해 줄게. 아니라니까. 진짜 아닌데 걔네도 아무리 자주 만나려고 해도 일주일에 한 번을 못 만나는 거야. 되게 거리가 멀다 보니까 아무래도 특히 그런 문제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집에 데려다 주는 거? 좀 한 밤 10시까지 놀았어. 그래서 친구를 애인을 집에 데려다 줘. 그럼 막차가 끊겨 있는 거야.
그럼 집에 같이 들어가야죠. 뭐 부모님 다 계신데 어떻게 들어가? 상견례. 벌써? 벌써? 되게 이런 부분에서 뭔가 데이트 시간 같은 것도 제약을 많이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일종의 뭐라 해야 될까 처음으로 단절된다.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서 사람을 찾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똑같은 시간을 해요. 예를 들면 9시에 등교요. 등교해서 아니 9시에나 등교해요? 뭐 8시 8시에 반쯤 등교하는 거 하지 아니에요? 않나요? 야 이 영재고 자식들아. 저는 7시 반까지. 에이, 저는 이제 영교시 먹고 자식들아. 연교시 영- 있으시던 시절에는 학교 다녔잖아요. 연교시 있던 시절에 학교 다녔잖아요. 제가 다녔을 땐 말이야. 니들이 교련을 알아? 국민왕자 외워보세요. 나는 국가 국민. 순간 육군 복무신조를. 와, 심각하다. 그래서 그 이제 같은 시간에 같이 들어가고 같은 시간에 끝나고 거진 대부분 그렇죠. 그래봤자 음, 4시 음. 반에 끝나서 어떤 사람들 미대생들이나 이제 체대생들은 여기 운동하러 가거나 그림 그리러 가거나 노래하러 가거나 그러는데 어쨌든 뭐 같이 야간 자율학습까지 하던 그런 시간이었단 말이죠. 고등학교 때 새 패턴이라는 거는 거의 주변에서 사람 구하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뭔가 이렇게 시간이 처음으로 이렇게 안 맞다 이런 거는 이제 처음이죠. 겪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음. 거리가 멀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이 제보자들을 봤을 때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고대나 연대 같이 좀 이제 신촌과 강남과 강북 사이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 멀다. 아니면 아싸리 타지방 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제가 너무 이상을 붙잡고 있는 건 아닌가? 사실 근데 이것도 케바케거든요. 그렇죠. 그치. 왜냐면 고등학교 때 연애하던 분들 지금까지 잘 만나서 결혼한 분도 있어요. 제 주위에 친구들도 그런 사람이 진짜요? 있어요. 예. 재밌네. 심지어 지금 호주에 가 있는 제 친구 하나는 같이 살아요. 결혼까지 하거든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만나서. 떨어져 있던 시기를 극복하고 이제 지금 같이 어. 살고 있다고. 아니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떨어져 있었진 않죠. 그렇지만 그 사람 둘은 고등학교 때부터 쭉 계속 만나가지고 지금 심지어는 같이 호주까지 갔으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도박이었고 남자 오. 입장에서 그렇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뭐랄까 좀 경우가 다르긴 한데 고등학교 때 연애했던 분들 계속 끝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거리. 야 이건 물리적으로 너무 먼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는 당시 이제 이 제보자분이랑 비슷한 나이일 거예요. 고등학생 때 제 연애 경험을 얘기하자면 저는 이제는 그 당시 여자친구가 이제 성인이었던 거야. 아니야 아. 동갑이었는데 이제 아깝다. 진학을 미국으로 한 거예요. 에. 근데 또 이제 미국은 학제가 우리나라보다 대학을 빨리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가 당시 나이가 18세였는데 이제는 그래서 일단 시작은 여자친구가 이제는 한국에 들어있던 시절에 했으나 이제 당연히 이제 학기가 개강하면서 서로 헤어지게 된 상황이 온 거죠. 그렇죠. 근데 전 그래도 또 꽤 오래 갔어요. 2년 갔다 그러지 않았나? 1년 정도요. 오래 갔네. 그래서 그냥 치고는. 1년 정도 그냥 뭐 방학 때 들어오면 만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환태평양 연애를 이어 나갔던 거죠. 야. 이야, 오졌다. 근데 그건 사실 저희 한편으로는 우리 둘의 성격이 괜찮았기 때문이라 생각을 해요. 여기 단순히 저희가 인격자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 좀 맞았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냥 뭐 떨어져 있어도 그냥 잘 지내니 그냥 카톡 몇 번 하고 하루에. 근데 그거 못 견디는 사람들 생각보다 그렇죠.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본인 성격을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 옆에서 남들 말 들어봐야 그냥 자기 의지에 좀 가깝다고 보거든요. 사람들 그런 말 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도 사귀는 사이면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데 맞아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그게 일주일에 한 번이 자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것도 너무 덜 만난다 이러면서 마음이 식는다 이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리가 멀게 되면 솔직히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것도 힘들지 않아요? 심지어 새내기잖아. 거기다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슬슬 눈에 보이는 거죠. 멀리 떨어졌을 때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가. 일종의 새내기들한테는 처음 겪는 뭐랄까 시험 같은 것 같아요. 예. 왜냐면 그 전까지는 같이 살고 어떻게 보면 거의 같은 그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를 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라이프 스타일이 서로 다르게 돼버린 거잖아요. 이제 뭐 수강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이 차이가 서서히 보이는 거죠. 맞아. 획일적으로 길들여졌던 고등학생 시절보다 대학교 시절인 이제 완전 진짜 각자의 이제 인생이 시작이 되니까 거기서 빚어지는 그 차이가 사실은 이 커플들에게 많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깨지는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뭔가 변수 통제가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거리가 멀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랑 오래 가려면 물론 여기 제보하신 분도 서로 매우 좋아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끼어들지 않도록 견제를 좀 많이 해야지 오래 갈 텐데. 아니면 그냥 오픈해서 껴들어도 그 사람만 보던가. 그렇던가. 근데 아무래도 새내기다 보니까
좀 상대방이 뭐 MT를 간다던가 아니면 뭐 신혼여행을 간다 술자리가 계속 생긴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말에서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되게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여자 사람이 많이 있으면은 아 남자친구 괜찮을까라던가 아니면 그 역에 뭐의 괜찮음이죠 이건? 누가 괜찮아야 아직 되는 거죠? 동정을 지키고 있는가? 아직 혼전 순결인가 막 이러면서 막 남자가 막 공격당하는 건가요? 막. 아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막 자기 혼자 막 어떡하지 이러고 있고 그건 망상병이고요. 이 자식이?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아직은 둘이 헤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헤어졌다는 거는 관계가 끝났다는 게 아니고 멀어지지 않았다 물리적으로. 저는요 일단 떨어져 보시고 그때 못하겠다 싶으면 그때 헤어지면 되지 그래요. 않을까요? 너무 섭섭한 네. 걱정인 것 같아요. 예. 미리 걱정할 것까지는 없죠. 자기 이상이 깨질까봐 불안하기보다는 최대한 노력해보고 뭐 사실 헤어지는 이유가 거리가 멀어서보다는 오히려 다른 이유로 헤어지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 그 예전에 그 드라마에 또 오해영이라는 제가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남자가 그 여자 주인공한테 처음에 헤어지려고 할 때 얘기했던 드라마 대사가 있어요. 네가 밥 먹는 게 꼴보기도 싫어졌어. 근데 사실은 이게 엄청 너무 심하다. 근데 이 말이 절망적이야. 엄청나게 사소한 거라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게 관계를 좌우하는 물론 이제 드라마 상에서는 다른 이유가 있었지만 근데 여자가 듣기에는 그거만큼 빡센 말이 없는 거죠. 근데 내가 거꾸로 된 입장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여자친구한테 너가 밥 먹는 거 하나 뭐 밥 먹는 것도 꼴 보기 싫어졌어 이런 소리 들었으면 와 그 충격이란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좀 그런 느낌의 사연이었군요. 뭔가 그래도 뭔가 새내기니만큼 새내기니만큼이 좀 이미 안 좋은 말인가? 새내기는 이래야 돼. 아니 그런 게 언니 아니라 왜 그래요? 그런 게 아니라 네. 새내기니만큼 조금 더 뭐랄까 좀 즐겼으면 뭔 좋겠어요. 소리야? 아 남자친구가 안 보는 틈에 자유의 몸이 돼서 아니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서도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다른 선배들의 말이라던가 이런 걸 너무 치중해서 아 이게 맞는 건가? 다들 이러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 하면서 되게 막연하니까 그런 거에 뭔가 그걸 정상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잖아요.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남자친구 때문에 자기가 대학교 1학년 때 할 수 있는 것들을 못 하는 거는 좀 그러니까 뭐 여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고 남자 입장에서 그렇고 좀 서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 새내기 때는 사실 사람 만나는 게 일이란 말이에요. 거기 그때는 그 자기가 원하는 게 어느 건지 찾아가는 게 가장 필요해요. 그래서 새내기 때 실수는 사실 사람들이 다 너그럽게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 있었어요. 새내기 1학기 때는 무슨 짓을 해도 용서받는 시기라고. 근데 2학기가 되면 이제 각자 자기의 라이프가 보이잖아요. 아 나는 누구랑 어떻게 하고 어떻게 밥을 먹고 어떤 친구랑 놀아야겠다. 이게 사실은 1학기 때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학기 때 그거를 제대로 못하면 2학기 3학기 뭐 넘어가면서 계속 사람이 혼자 지낼 수도 있죠. 네 그렇게 안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시로가 되는 겁니다. 진짜 답이 없다. 밥 먹을 사람이 없다. 위키만 하겠습니까? 저요? 뭐 저야 사실은 얘기를 들으면서도 사실 저는 이 연애가 정확히 뭔지에 대해서 잘은 모르기 때문에 이거 보면서도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잠자코 듣기만 있었어요. 네. 독점적이고 간섭하는 인간관계로 정의한다면 독점적이고 간섭 아주 좋은 정의긴 하죠. 저는 그래서 이제 농담으로 이제 등기라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결혼 아닙니까? 이분은 결혼을 서로 계약서 쓰고 하실 것 같아. 바람직하지. 이상적이야. 전 생각이 있는데요. 이상적이야. 네, 전 생각 있어요. 인터뷰 때 실제로 그 말 하셨어요. 결혼은 생각 있는 거예요? 계약 결혼 형태로. 왜냐면은 쌍무적 계약 관계. 왜냐면 부모가 그거를 이제 안 하게 되면 좀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예. 그 정도라면? 표면상으로는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를 그렇죠. 표방하겠다. 여러분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보다는 그냥 평범한 가정의 모습을. 그게 어딜 봐서 평범해? 와, 나 이거 어디까지 잘라야 되니? 요셉과 마리아와 성자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오늘 제가 이제 PD로 이제 승격이 됐다고 아주 그냥 어떻게든 떨어뜨려 보려고. 자, 첫 번째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두 번째 사연 넘어가 보죠. 부산대학교 대나무숲 1251번째 샛벌 2017년 2월 2일 오후 2시 43분에 제보된 사연입니다. 올해 또 학교에 새로운 신입생 17학번 분들이 들어오실 텐데요. 그분들께 한마디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꽈시시 절대 하지 마세요. 웃음 점점점.
저도 그 말 듣고 그냥 무시하고 했었는데요. 하지 말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였단 걸 깨달았어요. 웃음 유유유유 우우우우. 이어지는 두 번째 사연. 17년 1월 2일 오후 17시 서울대학교 대나무 숲 사연입니다. 새내기들 들어오자마자 꽈시시 절대 하지 말아요. 특히 여학생들. 얼굴 한 번 고학번 남자 선배가 거기서부터 같은 남자 동기들까지 당신이 언제 어떻게 진도 나가고 어땠는지 공유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은 남자 여자 따지는 게 없어야 하지만 이상하게 여자에게는 성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면 마치 낙인처럼 죄인처럼 찍혀버리는 것 같아서 성급하게 일반화해서 미안합니다. 제 주변에선 저런 일들이 계속 있으니 인간 불신이 극에 치닫네요. 과 분위기가 어떤지 적어도 확인이 된 후에 이쁜 연애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꽈시시라. CC에 대한 이야기 두 개가 들어왔어요. 네, 그 꽈시시 산증인 계시지 않으신가요, 안돈 씨? 저는 정확히는 과 CC는 해본 적이 없고요. 단대 CC예요? 단대도 달랐어요. 그냥 캠퍼스 커플 이름 그대로 캠퍼스 그냥 커플. 단대도 과도 다르지만 캠퍼스 내에서 연애를 했었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CC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새내기들이 가장 많이 듣는 소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럼 가장 관심도 많을 주제이기도 하죠. 여기서 자 그럼 막간의 설문조사 해보겠습니다. 내가 CC를 해봤다. 꽈시시요? 과 CC CC는 아니요 그냥 CC로 캠퍼스 하죠. 커플이죠. 네, CC로 하죠. 같은 대학의 같은 학과 같은 대학에서 같은 사귀었다. 네, 저요. CC를 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저까지 셋. 다들 경험자군요. 다들 할 말 많네. 에이섹슈얼을 회개해라 인간들아. CC를 왜 하냐? 크리스천이기 때문이죠. CC. 크리스천 나 뒤졌어. 크리스천 커플이라고. 아이고. 주님. 주여. 아버지 많이 찾네요 이제. 정확히는 이젠 캐톨릭 회개하자. 커플. 가톨릭 커플입니다. 자 부산대학교 대나무숲 프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일단은 예. 부산대학교 대나무숲 꽈시시 절대 하지 마라고 하는데 이분 일단은 꽈시시에 대한 안 좋은 쪽이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있잖아. 있겠죠? 네, 있겠죠. 아니 꽈시시 다 안 좋은 쪽이셨어요? 저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진짜? 꽈시시라는 게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헤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좀 깔끔하게 약간 헤어지면 깔끔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는데 그러니까 그게 사실 언더어택이 돼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새싸움이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나랑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그럼 이때부터는 누가 더 나쁘냐를 서로가 입증해야 돼. 그 네. 공간에 자기가 네. 남기 위해서? 남으려면. 아.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그걸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후에 만났던 사람들 전부 끊겼어요. 저 그래서 대학교 동기들이랑 잘 안 지내요. 그게 이유였을까요? 그게 그냥 가슴에 변명이 손을 됐던 거 대고 아닐까? 회개해 봅시다. 근데 왜냐면 그 이후에는 진짜 내가 나빴냐 네가 나빴냐라는 싸움이 시작이 됐거든요. 뭐 제가 당했다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 그냥 각자가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는데 저는 절 발버둥을 친 거죠. 발버둥에 대한 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제가 방어를 못해서 저는 사실 그리고 그때 당시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 될까 엄청 많이 손해를 봤어요 인간관계에서. 그냥 꽈시시 아니라 그랬죠? CC 깨지고 나서 아니요 그냥 군대로. 꽈시시였네 심지어 선후배였어요. 와. 누가 선배였어요? 제가 선배였죠. 그럼 나쁜 놈이네. 아니 근데 나이는 같았으니까 동갑. 하나 재수했던 더 복잡해진다. 야 어떡해. 야이 눈빛이 너무 처량해. 존나 불쌍하게 봐. 아니야 그럴 수 있지. 그래요. 근데 뭐 세력 싸움에서 밀려났으면 뭐 세력 싸움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그냥 전 그렇게 생각해요. 뭐 어찌됐든 그게 안 좋아지다 보니까 꽈시시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그런 때문에 나오는 것 같아요. 자기가 과거에 실수를 실수?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었으니까 새로 들어오는 새내기한테는 그런 아픈 경험 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기는 한데 저는 궁금한 게 아니 그래도 비교적 깔끔하게 잘 헤어졌다면 사실은 뭐 그냥 우리 깨졌어라고 그냥 서로 말하고 뭐 이렇게 해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 저는 사실은 이제 같은 과에 있던 사람들이랑 사실은 이제 한동안 스타트업 일을 하다가 깨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깨져가지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서로 깨졌다 생각이 좀 달라가지고 이렇게 좀 난 나오게 됐다라고 했는데 뭐 그 이후로 저는 사실은 크게 못 느꼈거든요. 그게 이제 사업이랑 연애랑 큰 차이점이어서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왜냐면요, 그게 쿨하게 되는 집단이 있고 안 되는 집단이 있기 맞아. 때문이에요. 아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사업이라는 거는 이성과 이성이 만나가지고 논리의 싸움이 되는 거고 연애라는 건 감정과 감정이 만나서 감정의 싸움이 이게 되는 나중에 거예요. 깨진 다음에 그 공동체에서 이 사람이 인격 얘기로 계속 흉을 그렇죠. 보게 되는 게 많아서 아니
아니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 과에 저희 과만 해도 80명, 60명 이렇게 됐는데 진짜 많았네요. 네, 그러면 만났어요. 그 사람이 헤어졌어.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야 뭐 이렇게 해서 헤어졌대 저렇게 해서 헤어졌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주위에 있는 구경꾼들은 그렇지가 않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TV 스타처럼 변하는 거예요. 음. 뭐 연애할 땐 제가 친해 연애하는 보다 정도의 관심 없는 무명의 스타가 예를 들어 가지고 둘이서 헤어졌다 결별설이 나오니까 서로가 이제 보면서 이제 팝콘을 튀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약간 그 같은 이게 과 CC도 그렇고 CC도 그렇고 음. 동아리에서 만나든 과에서 만나든 어찌됐던 간에 연애하고 있는 그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인간 관계가 되게 겹친단 그렇지. 말이에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네. 술자리 나중에 갖게 되면은 누구를 불러야 될지 이제 그 주변 사람들에선 되게 막 당황스러운 거야. 둘 다 같이 부르게 되면은 되게 어색해지지 않을까. 우리들이 어떻게 줄을 타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또 생겨서 꽈시시 하지 말라는 거는 그 두 사람이 서로 어색하고 찝찝한 거 말고도 주변 사람들한테도 뭔가 괜히 미묘한 찜찜함을 남겨주는 거? 자 근데 그게 제가 겪어본 CC인데요. 예. 이제 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는 그 이제 CC였고 음. 이제는 친구들이 한 대여섯 명 모인 이런 카톡이 있었고 거기 제 전 여친도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근데 헤어지고 나니까 이 친구들은 그 사실을 까먹고 있다가 치킨 먹으러 올래 하고 바로 거기 카톡에 올린 거예요. 야 그러니까? 여기서 또 삐할 거 나왔죠.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 전 여친이 그걸 먼저 보고 눈치가 없는 건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나 갈래 해버린 거예요. 뭐 안돈 보고 오라고 했는데 그렇죠. 이거는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약간 밀어내기인가? 아니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정말로 나 왜 그 모임 어색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갈 거야 이거랑 그래 이렇게 해서 그때 너를 봐라. 봐야겠다. 근데 제 9A는요 그냥 원래 제가 보기엔 눈치가 없고 눈치를 채도 신경 안 쓸 타입이긴 해요. 쿨했네. 쿨한 게 아니라 그냥 눈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어때? 너도 어차피 그런 거 신경 안 쓰지 않아요? 신경 안 쓴 척에 가깝고 그렇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근데야가 덜 됐어. 사스가 못 봐. 저는 이제는 말 그대로 CC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간관계 다 겹치고요. 지금도 생활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같은 곳에 묶여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매번 얼굴을 볼 수밖에 없는 사이예요. 물론 이제 지금은 좀 괜찮고 그냥 같이 대화하고 농담 따먹기 하고 그런 사이가 되었지만 농담만 따먹어야죠. 근데 그래도 왜, 그 왜? 정도 관계가 유지돼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 제 말은 생각 그거예요. 근데 생각하면은. 헤어진 직후에는 제가 제 생각에는 아마 그 당시에 제 전 여친은 나름대로 좀 그래도 이 관계를 재건해보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재건을 한다. 네. 재건. 어쨌든 계속 얼굴 보고 살아야 네, 저도 그 하니까. 생각을 했어요. 음. 그래서 일부러 네. 만나기 전 거고. 근데 솔직히 나는 그 당간 한두 달 정도는 그냥 걔 음. 얼굴 꼬라지면 화딱지가 나는 거야. 아 그렇지. 근데 찌질해. 거기서 화딱지가 낸 티를 내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찌질했다. 근데 그러니까 나도 때 음. 찌질할 수 있는데 그런 어쩔 수 없는 감정들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거죠. 자기가 그거를 감수할 생각이 있다면 그건 해도 된다 생각해. 저는 어쨌든 CC를 뭐 과CC라서 안 될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생각해요. 아무리 위기에 처한 말도 안 되는 조건의 커플이라도 만날 애들은 뒷목을 부러뜨려 그렇지, 놔도 만나요. 만나. 그럼. 로미오와 줄리엣은 리얼리티 TV 쇼야. 이거 레알 지금 빡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저지르고 그 후에 후회하신 편이 낫다 생각해요. 왜 남의 말 듣고 자기 연애 결정합니까? 근데 맞아. 이거는 사실 전 조금 다른 의견인 게 어. 이제 두 번째 거 얘기 보시면 서울대학교 사실은 우리 남자들이 대학에서 이제 CC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타격을 입진 않거든요. 언더테크에 당해서. 근데 이제 시루짱은 이제 CC를 해봤잖아요. 그쵸. 뭐 그쪽 대학이 이제 학풍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게 좀 조심스럽지는 않았어요? CC를 할 근데 때. 이게 나 보면서 굉장히 좀 공감이 됐던 게 음. 이때는 그때 CC였던 상대방이랑 음. 아직 만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래서 남톡방을 다 없애버려야 되는 건데 어느 날 이제 카톡을 보다가 일부러 내가 보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갑자기 카톡이 온 거예요. 위에 알람이. 그렇죠. 근데 떴는데 크크크크 그래서 이응 디귿 히읗 디귿 이렇게 온 거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쁘다. 맞아. 나 근데 그렇지. 그걸 몰라서 걔한테 직접 물어보니까 계속 그냥 숨기려고만 하고 말을 안 해주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그 남자 사람 친구한테 카톡을 우동 후동. 이거 무슨 뜻이냐? 이응 디귿 히읗 디귿이 무슨 뜻이냐 물어보니까 도대체 누가 그런 말을 했냐는 거야. 그래서 이게 성관계의 유무를 물어보는 말이라는 걸 그때 알았지. 그러니까 남톡방에서 그냥 되게 애인이 있는 남자 사람이라고 하면은 물어보나 봐.
진도를 그렇죠. 얼마나 나갔는지 물어보죠. 근데 그거를 되게 어떻게 그냥 경험이 있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좋았냐 어땠냐 이러면서 야 20대 남자들은 그러니까 20대 초반 남자들은 아무 쓸모가 없다니까. 20대가 문제일 것 같아요. 그 남톡방이 문제 남톡방을 없애야 돼 남자가 문제일 수도 있어. 남톡방을 해제하자 그냥 그러니까 어쨌든 뭐 얘기가 되어 있는 건데 저는 뭐 얘기하는 것까지는 상관없다고 봐요. 근데 어쨌든 문제는 이게 헤어지지 않을 때는 그냥 그렇게 하면서 왜 여자친구 얘기하니까 예를 들면은 뭐 남자들이 여자들끼리도 뭐 남자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심각한 건 저도 이해합니다만 근데 문제는 이게 헤어지고 났을 때 헤어지고 났을 땐 오히려 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물론 그거를 이제 얘가 얼마나 안 좋았고 얼마나 후졌고 이런 식으로 욕하는 그런 인성 쓰레기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지. 오히려 나 만날 때 이런 얘기도 이게 헤어지고 나서도 안 도는 게 아니라 만날 때도 이미 돌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 아 그럴 수 있네. 그냥 본인한테 그러니까 본인이라고 하면 상대방 여자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보였을 때 쪽팔릴 내용이거나 미안할 내용이면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지 이 씹새끼. 괜찮아요. 이건 삐 안 하는 걸로. 안 합니다. 해줘요. 근데 저는 좀 그게 의문인 게요. 사실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올바르지 않은 건 맞고 또 이 과라는 좁은 사회 특성상 더 증폭되는 거 맞는데 사실 우리가 연애를 시작할 때 보통 이러저러해서 겹친 사이에서 만나게 되지 아예 생판 남 만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꼭 비단 과 CC가 아니라 해도 안 생기는 문제일까? 그치. 그냥 어떤 집단에 있으면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이긴 해.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화가 나는 게 예를 들면은 다 같이 친한 사람이어가지고 나와 이 사람의 어떤 성관계에 대해서 그냥 나도 그냥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면 괜찮아. 근데 그게 아니라 듣도 보도 못한 갑자기 공사학번 선배가 술자리에 왔는데 그 선배랑 친해지려고 전 남친이라던가 남자친구가 무슨 섹스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해. 그럼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뭘로 보겠어. 나의 어떤 뭐 개인적인 특성이나 인격 이런 걸로 그렇지. 보는 게 아니라 실효장으로 보는 게 아니지. 그냥 쟤랑 옛날에 했던 애 그렇지. 이렇게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일종의 꼬리표 같은 게 붙는 거죠. 특히 이게 여자 사람인 경우에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남자한테는 성 경험의 횟수가 훈장이 되지만 여자한테는 좋은 글씨가 된다는 맞아요. 것처럼. 뭐 이제 요새는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이 두 개를 보면서 좀 생각했던 게 과 CC가든 CC가 깨지고 나면 사람들이 왜 CC를 하지 말라고 하냐면 사실은 여자도 자기를 지키기 위한 거고 남자는 오히려 그거에 뭐라 해야 될까요? 지키는 거에 반발해서 그냥 그대로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자들은 이걸 손해를 많이 본다는 얘기가 사실 누누이 들어요. 이건 누누이.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했어요. 둘이서 이제 연애를 하다 깨졌어요. 근데 CC라고 깨졌으니까 이제 자기는 보호를 해야 되니까 자기도 이제 세게 얘기 나오는 거죠. 이제 일종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뭐 좋든 좋지 않든 그러면 그 전쟁에 그냥 멍하니 당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도 같이 맞전쟁이 되는 거죠. 거진 대부분 그렇게 돼버리니까 서로가 전쟁을 하다 보니까 상처뿐인 영광이 남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한테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CC라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토님이 안토니 생각했을 때야 뭐 그 당연히 다른 데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여기는 지금 좁은 사회잖아요. 사실 CC라는 사회는 좁은 사회에서의 그 전쟁은 사실 엄청나게 타격이 크죠. 모르는 사람끼리 만났대야 뭐 좀 다르겠지만. 그냥 헤어지고 나서 그냥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애지간해서. 뭐 헤어지고 나서가 알겠죠, 아니라 안토니 씨? 도중에도 저 안 해요. 툭하면 하시잖아요. 내가 지금도 들은 얘기가 방송에서 몇 개인데. 선지키면서 팔고 있지 않습니까? 절레절레. 노답이다. 이런 사람 되지 마세요, 여러분. 얘 건 잘라줘. 네, CC를 그러면 좀 각자에게 물어봅시다. CC를 권할 거예요? 전 권하지도 반대하지도 않을래요. CC라는 이유가 권장의 이유나 아니면은 이거를 금지의 이유를 삼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누가 와서 CC를 할까 그러면 좀 조심해서 하라고 같아요. 왜냐하면 집단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걸 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조그만 조직을 운영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한 10명 정도 되는 조직? 그러니까 거의 하루의 시작과 끝을 그 사람들이랑 같이 보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나게 일량이 많았던 집단이었어요. 대학 집단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제 내부에서 사랑이 싹트기 시작을 하는 거죠. 원래 사람이 학부사였나요? 저 자식이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그 내부에서 이제 사랑이 싹트기 시작을 하는데 원래 근데 저희 그 사훈 아닌 사훈 그러니까 사규 아닌 사규 중에는 그 좀 구시되지만 내부 연애는 금지다가 있었어요. 그럼 더 불타오르지.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집단에는 그런 게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사규. 사내 연애 금지. 근데 뭐 그거를 안 한다고 놔두면 뭐 안 합니까? 다 하지 몰래 하지 다. 그래서 저 때는 풀었어요. 에이. 그러더니
졸라 만나네. 근데 사실 그때는 연애 한금기였어요. 한 명인가 빼고 나머지 다 그 한 명이 본인이죠. 아니. 아 맞아요. 근데 저는 그때 외부에서 연애를 했었고 저 빼고 나머지 다 내부 연애자였어요. 뭐야? 그럼 전부 하고 있었던 소리는 어쨌든. 일부러 그러려도 힘들겠다. 와우. 진짜 치성으로 멸망하겠구만 거기도. 어떻게 했냐면, 그러니까 제가 3학년 때니까 저는 외부에서 하고 있었고 제 동기였던 애는 제 후배랑 하고 있었고, 그리고 내 후배 줄 4명 중에 1명은 연애하고 있었고 2명은 서로 연애하고 있었고, 제 후배는 제 선배랑 연애를 했고, 그리고 1학년에 또 후배는 서로 연애를 하고 있었고. 청춘이다. 엄청난 연애와,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적과 꿀이 흐르는 조직을 만들었다고 항상 적과 꿀이 흐르는 소돔과 고모라겠죠. 그렇죠. 제가 항상 스웩을 날리죠. 하여튼 뭐 그렇게 하다 보는데 이게 근데 그게 관계가 깨진 거예요 중간에. 빰빰 빠라밤. 어떻게 됐어요? 일단 제 선배랑 후배가 깨졌는데 둘이 안 봐요. 그 둘을 못 불러요. 둘째, 그 다음에 근데 좀 괜찮은 경우 동기끼리 만나다 깨졌는데 걔네들은 그래도 봐요. 그러니까 좀 잘 깨진 경우, 그거는 이제 우리끼리 그냥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 그리고 이제 밑에 1학년들도 서로 사귀다 또 헤어졌는데 걔네들도 안 봐요. 그것처럼 내부에서 관계가 이렇게 틀어지기 시작하니까 사실 리스크 관리가 엄청 크더라고요. 자기 내부. 왜냐면 저는 제가 헤어졌을 때는 애들한테 가서 아이고 내가 헤어져서 이러면서 한탄을 했는데, 얘네들이 헤어지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애매해져 버린 거예요.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선배를 만났을 때 얘 욕을 해주고, 얘 만났을 때는 선배 욕을 해주고, 애매해져 버린 거죠. 욕을 해줘요? 뭐 그러니까 위로. 위로겠지. 사실 난 동아리에서, 우리 동아리가 거의 치정이 판치는 동아리인데. 좋다. 같이 가요. 어디예요? 그 하나 살아남은 동아리가 판쳤다는 얘기 아니지, 아니지? 망한 동아리 아니에요. 치정부터 멸망한 동아리. 야, 치정으로 6개를 망하겠어. 아니야, 치정으로 망한 거 아니었고요. 아무튼 왜 박수는 외치는 거야? 부러워서. 그 동아리가 되게 신기했던 게 내가 1,3이잖아요. 09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올라오는 16? 가지가 서로 다 연애로 얽히고 설키고, 좋다. 그리고 누군가를 짝사랑을 했는데 뭐 그 사람은 다른 사람 애인이 있었고, 근데 헤어지고 나니까 그 애인이랑 이 짝사랑하던 애랑 연결되고 막 이런 식으로. 뭐야? 이거 완전히 정말, 드라마야. 정말 얽히고 설킨 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술자리 부르면은 다 오고, 근데 뭐 휴가 나와서 다 같이 만나고 다 놀아요. 근데 헤어졌던 아니던 간에. 근데 이게 난 너무 신박했던 게 보통 이런 CC에 대한 불안감이라면은 거기서 기반해서 생각하면 이런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가능한 게 만났을 때 누구 편을 들어주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연애 얘기를 안 물어보는 것도 아니다. 그냥 사랑했나 보다, 연애했나 보다, 재밌었나 보다 하면서 들어주는 거고. 그런 분위기라는 걸 아니까 사람들도 그냥 거기에서 그렇지. 눈치를 안 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분위기 조성을 좀 쿨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소수자 집단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근데 정말 소수자 아닌데? 한 20-30명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면 소수자지. 그럼 배우신 20-30명이고. 그러니까 과 CC를 하면은 최소 60명, 뭐 40명, 50명, 60명인데, 게다가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만나면 상관이 없는데 아예 안 만난다니까. 서로가 갈려서 아예 안 만나버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게다가 거기는 일종의 회사니까 어쨌든 편집회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나는 조져야 되는데 막 조지려고 보니까 애가 그러니까 안 나오게 서로가 껄끄러워하지 않을 만한 니네가 그냥 니네끼리만 괜찮으면 언제든지 나와도 된다라는 분위기를 좀 그 공동체가 좀 약간 좀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공동체가 만들려고 해도 당사자가 그거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사실 그리고 나올 사람은 나와요. 그렇게 해야죠. 그럼 분위기 자체는 좋게 만들어 놓고 나올 사람 나오고, 아까 여기 나왔던 것처럼 뭐 성 경험에 대한 얘기들 이런 거 이미 오가고 나고 했으면은 사실 좀 나오기 껄끄러워지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나 또 둘이 똑같이 왔을 때 저한테 CC해도 돼요? 아니면 CC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봤으면 남자들이랑 여자들한테는 사실 좀 다른 것 같아요. 대답이. 남자들한테 CC해도 돼요? 그러면 뭐 네 알아서 해. 약간 그런 느낌이면 군대 가면 되니까. 그런 게 있죠. 근데 여성분들이 와서 저한테 물어볼 일도 거의 없지만, 많이 물어보면 근데 네가 그것까지 생각해서 깨어질 때까지 생각을 해도 좋다고 생각하면 하라 그래요. 저는. 왜냐하면 어쨌든 피해를 받는 거는 명징한 사실이니까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에이 무슨 소리야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또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죠. 그런 말을 하고 다녔던 전 남친을 쌍놈으로 만드는 전략이 하나 또 생기는 걸 수도 있고. 저는 전 남친 아니니까. 조언을 해준 사람 입장에서는 네가 그것까지 생각하고 하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한테 좀 그렇죠. 이거는 저는 이거는 확실히 남자들 쪽이 좀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이건 권력이라고 봐요. 하긴 막 이과 분위기가 되게 막 그런 마초마초한 분위기의 집단이라 그러면은 그렇죠. 애지간해서는 너도 거기서 조리돌림 당하고 있을 수도 있다 말로. 뭐 이미 우리는 다 조리돌림 당하겠죠.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조리돌림 당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알면서 사실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너무 싫다. 남녀간의 어떤 소위 성권력 차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는 그럼요. 하나의 그 방증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제가 이제 CC에 대해서 뭐 저는 잘 연애에 대해서 모르지만 한마디 덧붙이면은 사실은 과 CC가 사실은 좋으면서 나쁜 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지금 그러니까 외적인 어떤 영향들을 좀 보는 거라면 지금까지 얘기는 네. 내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은 서로 자주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는 서로의 이제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동시에 마찰이라던가 갈등을 그렇죠. 빚게 되는 맞아, 원인이 될 맞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저는 이제 부모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그러니까 자주 보고 이렇게 예를 들어 고등학교 때라든가 이럴 때 저기 고등학교는 아니구나 중학교 때라든가 아니면 대학교 1, 2학년 때 얘기해요. 그때 부모님과 이제 매일 보고 지내니까 뭐 부모님이 도와주고 하니까 좋긴 좋은데 대신에 그만큼 싸우기도 많이 싸워요. 그렇겠지. 그런데 이제 오히려 적당히 멀어지니까 이제 서로 챙겨주고 이런 거죠. 너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그러니까 역시 제가 봤을 때는 연애도 인간관계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유사성이 있을 거라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당히 좀 거리나 이런 게 멀어야지 좀 그런 점에 서로가 이렇게 북돋아주고 이런 관계가 되지 너무 가까워지면 이제 마찰 일으키다가 이제 깨질 가능성은 높아진다. 과 CC 좋은 점 하나 있다. 내 경험인데 과 CC는 아니고 전공이 비슷한 사람이랑 만난 적이 있거든요. 좋은 게 과제하거나 할 때 내가 연애할 때 만나면은 하는 얘기 되게 얕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일상 얘기 같은 거.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전공 얘기 갖다가 2-3시간 내내 토론할 수 있고 이런 경우 지적 자극이 되는 그런 경험이 좀 있어가지고 과 CC 좋은 것 같은데? 진짜 좋다. 왜 결국엔 과 CC가 좋다예요? 좋은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과 내에서 과 내에서다. 왜냐면 그 자기 대학생 모두가 자기 전공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애착 없어요 저도. 그러니까 1도 없는데요. 강도는 왜 없어서 그래요? 그게 없어. 아무도 없어. 헤어졌어. 헤어진 3주 돼서 3주. 과 CC고 나 버리고 다 망해라. 꼭 있는 것들이 더 난리예요. 저거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꼬장 부리려고 나왔고요. CC 하지 마. 다 깨져. 소용없어요. 여튼 다 망해라. 씨. 여튼 좀 그런 부분에서는 CC에 대해서 좀 생각하셔야죠. 새내기들이 좀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저희는 뭐 권합니다. 저는 권합니다. 저도 권해요. 다만 뒷일이 감당할 예, 것까지 뭐. 생각하셔서 권하자. 반 분위기 일단 권한이 보시고. 후회하세요. 그리고 학교 분위기를 좀 잘 타셔야 돼요. 왜 이런 거 좀 그쵸. 쿨한 학교들이 몇몇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저기 관악선에 있는 대학이나 아니면 좀 소위 얘기해서 호랑이 막 그 원흥하는 대학이나 하여튼 몇몇 대학들이 있어요. 몇 특정 대학이라 얘기 안 있습니다. 근데 그런 대학들은 좀 그런 거에 좀 쿨한 과마다 다 다르긴 하겠네요. 상대적인 거죠. 있잖아요. 상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그 대학마다 좀씩 다른 건데 그 분위기나 과 분위기를 잘 보고 이제 결정하셔야 돼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공대인데 막 나 혼자 그 남자고 막 옆에 다 여성분인데 내 연애가 무슨 스타급의 연애가 돼서 공대인데 나 혼자 장난 남자고 아니지. 모두가 여자라고요? 거꾸로구나. 안 되지. 미대인데 뭐네. 그럴 수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내가 손짓 하나 해가지고 막 물 하나 먹는 것만 해도 막 야 누가 어디서 무슨 망상병 물을 아니냐? 먹었다. 아니 그냥 감시당하는 것처럼 누가 봐도 쟤는 어디에 뭐라 이렇게 된 정도면 사실 과 CC를 했다 헤어지면 피곤하죠. 힘들고 그냥 잘 만나도 잘 만나더만. 그냥 뭐 분위기 봐서 하세요. 저도 그 피곤함이랑 같이 동감하는 게 제가 이제 CC는 아니었지만 되게 좀 나름대로 제가 만나는 집단 내에서는 되게 유명한 사람이랑 사귄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겠지. 그때 안 유명하면 이상해. 다 알아. 그 당시 심지어 제가 모르는 사람들까지 저를 이제 뭐 누구누구의 남자 안돈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일거수일투족이 제가 걔랑 사귀는 애지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런 좀 것도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각오하고 만나신 거 아니었어요? 과거요? 각오. 어딜 가죠? 각오. 각오를 물론 그치. 잘라라. 다시 질문 던져줘. 그럼 시작하자. 아니야 안 자를 거야. 그래도 그거 각오하고 만나신 거 아니었어요? 물론 그게 각오는 좀 했지만 제가 그렇게 깊이 예상한 건 없었거든요. 겪어보면 더 다르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유명 인사 만나려면은. 근데 CC는 사실 그런 부분은 뭔가 비슷한 거죠. 근데 그게 사회적이 아니라 그냥 과 내에서 그렇게 된 거고. 그냥 그거 부분을 관심이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어디 가는 직장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관심이 훨씬 더 쏠린다는 걸 좀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각오를 하고 헤어지는 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뭐 끝을 시작하고 연애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뭐 맞아. 끝을 생각하고 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끝이 나더라도 내가 이 사람이었으면 좋다라는 생각이 들면 연애를 하길 저는 권합니다. 네, CC는. 네. 네. 이상 CC에 대한 사연이고요.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네, 숙명여대 대나무숲 6892번째 눈꽃 2017년 2월 3일에 올라온 제보네요. 안녕하세요. 재수해서 17학번이 될 눈송이에요. 저 사실 남친과의 성관계 때문에 고민이라 글을 올려요. 저는 혼우관계주의예요. 근데 성경험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던 20살 때 사귀던 남자친구의 강요에 의해 관계를 맺었고 너무 불안하고 피도 철철 났고 사업 피임약도 먹었어요. 그 기억이 너무 안 좋아서 더 이상은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아요. 첫 경험을 한 남자친구와는 헤어졌고 지금 남친과 사귀고 있는데 이미 순결하지 않은 제가 혼우관계주의를 지향하는 걸 이해를 못해요. 대습 저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전 이제 순결하지 않으니 계속 성관계를 해야 해요? 이거 그놈의 순결 진짜. 일단 저는 이 남자한테 진짜 쓰레기라고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요. 아, 이 말을 한 남자친구한테? 아니 그 첫 섹스주의. 성관계를 이렇게 강요를 한. 넌 둘 다 쓰레기고. 아니 지금 남자는 모르겠어요. 지금 남자는 뭐 저기 모르겠는데 적어도 확실한 건 첫 번째 남자는 확실한 쓰레기다. 이거는 강간죄를 구성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 말 할 줄 알았어요. 네. 성폭력이죠. 그러니까요. 성폭력이기도 하고. 아니 사후 피임약 먹었다고 한 거 보니까 피임을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 그렇죠. 제대로 안 한 거지. 아 그리고 사람이 불안해서 안 하겠다 그러면 하지를 말아야지. 와 근데 진짜 첫 섹스라는 거는 그러니까 새내기도 마찬가지지만 첫 경험이라는 거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섹스가 됐든 아니면 대학이 됐든 누굴 만나는 것도 중요한 거고. 근데 그거를 떠나서 이 사람이 어쨌든 첫 경험에 대한 기억이 안 좋았다면 두 번째 때는 사실 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다려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두 번째 남자 이 말이 너무 짜증나요. 이미 순결하지 않은 제가 혼우관계주의를 지향하는 걸 이해 못해요. 그것도 아마 문제긴 그렇게 하네. 말을 안 했을 것 같기는 해. 너 예전에 경험 있다고 하지 않았어? 근데 왜 나랑은 왜 안 해? 그런 느낌으로 말했을 것 같아. 그것도 문제다. 나랑 왜 안 해줘? 이거는 그것도 문제다. 이거는 글을 쓰기 위해서 말을 혼우관계주의가 순결이라는 말을 약간 이렇게 얘기했죠. 야, 너 예전에 했다며 근데 왜 나랑 왜 안 해? 나는 진짜 졸렬하다. 너는 그럼 걔는 좋고 나는 아닌 거야? 이럴 수 있죠. 근데 물론 이건 우리의 상상 영역이니까. 그쵸. 근데 들었을 거 아니야. 첫 경험이 좋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나면은 아마 솔직히 이성적으로 이러이러해서 안 할 거라고 얘기를 했겠죠. 어. 그렇지만 걔는 뭐 이 정도 뭐 나이브하게 생각하면은 그때는 그래? 안 좋았고 나랑 하면 좋을 거다라는 뭐 일단 묘한 확신이 아마 이 있는 거야? 남자친구가 디테일을 모를 수도 있긴 있죠. 그냥 처음 했을 때 안 좋았어 정도일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들었을 때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그래? 그러고 보면은 얘는 왜 나랑 안 하려고 하지? 약간 이런 느낌의 뉘앙스를 했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첫 섹스가 자기 경험상이 안 좋았다 그러면은 나랑 왜 안 하려고 하지라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얘가 안 좋았으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해주려고 하지 않을까? 이해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이 사람이 혼우주의 지향하는 이해하지 못해요는 그럴 수는 있는데 근데 왜 안 그래서 하려고 혼우 하는 거야? 지향이라고 뭔가 이 친구가 보기엔 이 논리가 납득이 안 안 맞는 되는 거야. 거지. 모순성은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한남대 3명이 폭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 남자를 옹호한다기보다는 지금 이게 이제 어쨌든 텍스트 일단 안으로는 이제 그렇게 지금 보이지만 실제로 그 바깥 어떤 실제 상황을 지금 이걸로만 추측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제 정확한 상황은 잘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참 나도 뭔 얘기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애플은 싫어하지만 아이폰 쓰고 있는 경우죠. 너는 애플 싫다면서 왜 아이폰 쓰고 있어? 약간 이렇게 물어본 거랑 비슷한 제가 거예요. 보통 다른 거 제가 보통 이런 사안에서 이제 쓰는 비유가 짜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사실 되게 특이한 게 짜장면 안 먹거든요. 근데 저 항상 중국집 가면 짜장 절대 안 먹어요. 근대화가 덜 돼서 그래요. 난 다 잘 먹는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짜장면을 다들 이제 궁금해하죠. 왜 안 먹어? 다들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심지어 내가 무슨 막 난 고혈압이 있어서 혈중 라드 높고 이제 지방이 들어가면 막 뭔가 어울리는데 고혈압? 들어가서 막 동맥경화가 때문에 안 돼. 이런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랬구나. 네. 동맥경화셨구나. 납쳐봐요. 이거 납득할 만한 이유다. 근데 그냥 싫어, 그냥 꼴 보기 싫어라고 하면 사실 이건 납득 가능한 이유는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특이하지만 그럴 수 있는 거 저는 아니야? 여전히 이 남친이 이 여자분의 그래서 혼우 지향을 하겠다라는 설명을 이해 못해도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뭐 이해하든 안 하든 여튼 싫다는 거예요. 그래도 강요하면 안 되지. 음. 그리고 계속 싫은 티를 내게 되면은 이 여자분 입장에서는 강요가 되는 거지. 그리고 되게 그쵸. 그게 부담이 되잖아. 음. 미안함이 되고 미안할 이유가 전혀 전혀 없단 없는데.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도 나 스스로에게 내가 왜 짜장면을 안 먹는지 납득시킬 수가 없고 말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들이 나한테 억지로 짜장면을 권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아 근데 나는 이 글을 가보면서 읽으면서 느낀 게 첫 섹스를 얼마나 준비가 안 된 상태로 했던 건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첫 섹스 때는 얼마나 알고 했어요? 난 이거 보면서 난 되게 공감을 했던 게 저번에도 1회차에 얘기했을 거예요. 첫 섹스 멀티방에서 했었고 맞아요. 그리고 딱히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분위기를 그렇게 이끌어 가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작성자의 말처럼 강요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정말 콘돔 하나 제대로 준비 안 해 있었고 그치. 그런 상황에서 그래 사실 사전 조사라던가 나름 지식이 좀 있어야 덜 무섭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처음 했었던 거 정말 악몽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좋지 않은 경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그거를 이 작성자처럼 다시는 섹스 안 해야겠다 아니면 결혼한 사람만 해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을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나도 같아요.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는 글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섹스라는 게 처음 섹스를 엄청 우리가 즐긴다까지는 못할 거라 저는 못하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상황이 일종의 해프닝처럼 기억될 수 있는 거는 저 사람이랑 나랑 이만큼 노력을 했는데 준비를 하고 했었어. 근데 별로 좋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 그만큼 나를 사랑해서 이만큼 준비를 했어.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정도 준비를 했어라는 일종의 추억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준비된 상태에서 할 수 있었던 거. 근데 지금 이 사람의 기억처럼 이거 완전 준비도 안 돼 있고 사업 피임약을 먹었어야 됐고 얼마나 상했겠어. 몸이 엄청 상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너무 좀 진짜 이거 끔찍하죠 사실은. 노답이다. 근데 이 얘기를 나는 현재 남자친구한테 최소한 약간 표면적으로라도 그러니까 옛날에 안 좋았어 이 수준이 아니라 나 진짜 해야 된다 봐요. 이 정도는 설명해줘야 될 것 같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얘기했으면 진짜 개쓰레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한다면은 그냥 안 만나시는 걸 권장할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안 만나는 게 나아요. 이거 괜히 그래요. 계속 만나면은 나중에 되면은 왜 안 해줘? 그리고 한남들이 계속 하는 말 있잖아. 나랑 왜 안 해줘? 너 왜 걔랑은 자고 나랑은 안 자줘? 씩씩 아유 씨. 김치녀 뒤져라 씩씩 이러겠지. 18년들 나하고만 안 해주고. 아주 정확하죠. 아주 뭔가 연기가 연기가 아니거든요. 본질이야. 본질이야. 잘 사회적 마스크 속에 감추고 있습니다. 이거 위험한데 이거 이드가 위험해 이거. 근데 이 친구들처럼 얘기했던 것처럼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친구가 그렇게 보호해줄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나는 사랑이라는 거는 결국에 연애를 한다는 건 서로가 보호하고 보호받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거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완전히 그리고 나는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연애가 섹스를 무조건 동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 저는 상대방이 아닙니다. 뭐 사람마다 사람마다 그럴 수 있지. 다르겠지만 그게 필요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근데 이 상대방이 계속 이거 갖다가 심지어 자신의 아픈 과거임에도 불구하고 요구를 한다 그러면은 연애 관계가 지속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당연하죠. 본인이 괴로우실 텐데 그럴 거면은 그냥 자기 자신을 지키세요. 그리고 남자친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연애에 있어서 자신이 정말 섹스가 중요한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럼 그냥 괜찮은 여자분 만나면 되지 꼭 이 여자랑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섹스 파트너 너무 좀 레디컬하긴 하지만 뭐 따로 구해도 되는 거고. 근데 뭐 차라리 그게 더 안전할 것 같아요. 그게. 나는 오히려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못하는 게 자기 신념이 있으면 상관없는데 자기가 그거를 그러니까 다른 섹스 파트너를 찾을 만큼의 매력이 없어서 여자친구에게 강요를 하고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이 나요. 근데 물론 우리는 성급한 일반화를 하면 안 되니까 모르죠. 최소한 첫 번째 남친은 쓰레기다. 쓰레기인 건 확실하고. 그런 류였을 가능성도 있다. 나 이 여자분한테는 안타깝고 안타깝죠. 미안한 사실 거고.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첫 번째 남자친구한테 전 남친한테 이게 자기가 얼만큼 불안하고 이런 거를 되게 완고하게 말을 하지 않는 못 알아쳐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그렇지 말을 해야 돼. 너 일은 일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피임을 제대로 안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그치. 제대로 거절을 많이 못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 상대방이 엄청 신체적으로 엄청 거대하고 힘이 완강해 보이는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나이가 엄청 많아서 쉽게 말을 못할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그냥 자기 혼자 끙끙 앓았던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은 첫 번째 남자친구를 완전 핵쓰레기라고만 말을
할 수밖에 없겠구나. 핵쓰레기네. 이건 저는 이제 거절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거절하는 거에 대한 훈련이 좀 덜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거절하는 거를 자신의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한 거절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거절이라고 좀 많이 착각들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은 오늘 내가 위키한테 핸드폰을 줘 했어요. 근데 위키가 싫어. 아니면 저거 핸드폰 써야 되세요. 죄송해요. 그렇게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절당한 거야? 얘 나 싫은 건가? 약간 얘가 날 싫어서 안 빌려주는 건가라고 생각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절이라는 거를 잘 못하게 돼요. 우리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20대 초반 사람과 중반과 후반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을 할 때. 어떤 일이요? 그러니까 모든 일 어떤 알바를 할 때 초중반이 다른 건 뭐냐면 초반 사람들은 무리한 부탁에 대해서 거절을 못 해요. 맞아. 아예 안 나와버리지. 그냥 때려치우는군요. 때려치워버리지. 중반 정도 되면은 눈치를 보면서 꾀를 피워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하고 요령이라는 게 생겨요. 자기는. 그치.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후반이 되면 그러니까 요구해요. 난 이것이 하기 싫은데요. 예를 들면은 제가 요새 알바를 잠깐 다녔었는데 알바 뒤에 1시간씩 갑자기 일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이거 해야 돼요? 이거는 첫 선택이래요. 그럼 저 안 할래요. 안 하면 되지. 근데 옆에 있던 사람들은 그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저랑 비슷한 시기에 왔던 애는 20살짜리 21 이런 사람들은 하기 싫은데 하면서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거절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일하는 건 사실은 뭐 사소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알바니까 뭐 일이 사소하진 않지만 어쨌든 뭐 인생에 있어서 크게 피해를 보는 일은 없다고요. 20대들에게 뭐 케바케겠지만 근데 몸이나 신체에 영구적으로 남는 거는 그죠. 지금 이분도 그거에 대한 큰 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거절이라는 거는 말을 하는 사람과 알아들어먹는 사람의 서로의 양쪽이 훈련이 되는데 둘 중에 한 사람 둘 다 훈련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리고 거절하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거절을 한다는 게 특히 연애라면 더더욱 그런데 물론 사실 사람들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연애했을 때는 이 사람이랑 뭐 섹스도 하고 스킨십도 하고 이런 게 되게 당연한 것처럼 얘기가 되고 여겨지지만 사실 그 당연한 거란 건 존재하지 않아요. 연애를 할 때 거기서의 관계에서의 지속이라던가 관계의 연결 뭐 그런 핵심적인 거는 그 두 사람이 만들어 나가는 거지. 물론 여러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두 사람이 만들어 나가는 거지. 당사자들이 그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한다더라 하는 그런 거에 너무 치중해서 생각하다 보면은 거절하기도 힘들어져요. 그렇죠. 내가 여기서 거절하게 되면은 난 이상한 여자친구가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전혀 그럴 필요 없고요. 그냥 제발 자신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괴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괴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으로. 이거 저희가 뒤에 사연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근데 이 사연도 좀 비슷한 사연인 것 같아서 한번 더 바로 소개시켜드리고 한번 더 계속 얘기를 나눠보죠. 네. 그렇게 하죠. 부산대학교 대나무숲 1246번째 샛별 2017년 2월 2일 오전 1시 28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저도 헌내기가 되었지만 새학기가 다가오고 새내기가 들어오는 시즌이 되니 저의 새내기 때의 기억이 자꾸만 생각이 나네요. 신입생 환영식 날 못 모르고 주는 술은 다 마시고 제 몸도 못 가눌 만큼 취했던 날 그런 저를 자리에서 데리고 나오셔서 골목에서 키스하신 선배님이 계셨습니다. 선배님께는 말씀 안 드렸지만 그게 저의 첫 키스였습니다. 꽤 시간이 흐른 아직도 저는 그날 후회가 됩니다. 왜 그렇게 신나서 술을 마셨는지 그렇게 마셨으면 차라리 기억이라도 끊겼으면 좋았을걸. 키스하신 후 저한테 사귀자며 고백하신 곧 입대 예정이셨던 선배님. 그때 술에 취해 제대로 걷지도 못하던 새내기에게 키스하셔서 좋으셨나요? 이번에도 새내기 보실 텐데 이번 새내기들에게는 그런 잊지 못할 기억은 주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래서 늙은이들이 안 돼. 이것도 또 한심한 사연이네요. 이건 늙은이래봐야 우리보다 어려요. 네, 제가 연하를 별로 안 좋아한다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왜 그 여러 가지 제가 연하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위계에 의한. 새내기와 선배들이 만나면 사실 그게 위계 질서가 생기거든요. 알게 모르게 특히나 눈치 보게 되지. 눈치를 보게 되니까 새내기들은 특히나 고등학교 때 그런 분위기 문화가 있잖아요. 하긴. 딱 왔는데 선배라 그러면 이 선배한테 내가 잘 보여야 되나? 라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뭐 사건 사고라고 얘기하죠. 물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각자 연애를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우려스럽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연애는 안 보고 있죠. 그리고 술 취한 상대한테 하는 거는 이거는 성폭력에서도 가중처벌 받아요. 사람이 인사불성인 상대방한테 상대가 하면 취했을 때? 상대가 취했을 때. 가중처벌 받아요. 그리고 강제추행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럼요. 물론 키스를 성폭력이에요. 한 거를 받아줬다고 생각하는 미친놈이 있죠. 이런 술을 먹고 하는 거는 사실 저는 어느 정도는 감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 감안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술을 먹고 서로가 이제 합의를 보는 관점에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거는 완전 일방을 다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치. 나는 이게 싫다는 거지.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키스를 했다는 게 무조건 잘못됐다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건 아니에요. 어. 원래 그 분위기와 그 뭐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서로가 그러니까 여자애가 갔는데 여자애가 막 이성이 날라갔어. 근데 가가지고 키스를 해? 그거는 그게 궁금해. 도대체 애가 딱 봐도 몸도 못 가눌 정도로 취해 있는 애한테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키스를 하는 거야? 나는 그거만큼 더러운 짓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얘가 그냥 술 먹고 기억 못 할 거다 하는 그런 그러진 그런 않아요. 마음을 하는 알겠지. 거야? 그건 아닌 것 같아. 도대체 왜? 정복감 아니에요? 근자감. 아니 정복감? 아니, 정복감은 정복감도 무슨 얘기야? 아니야. 근자감이야. 그냥 근자감이요? 하는 것 같아. 네. 그냥? 어. 그냥이라고 해도 뭔가 행동에 기재를 만들어주는 아니 사고가 그냥 있을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데 애가 회롱거려. 그 애가 옆에 이뻐 얼굴을 들이댔는데 안 피하지. 안 피해. 그러니까 그가 오케이구나 하고 들어가는 느낌인 거지. 그게 정복감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상? 그래 이거 no means no고 yes means yes라니까 이 씹새끼들아. 근데 그거를 의사를 이 사람들이 모르면 외워. 이건 안 자를 겁니다. 노민스는 예스민스 예스는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이지. 근데 맞는 말인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알던 사람이야. 그 술을 마셨어. 아니면은 그냥 아싸리 그냥 평생 가도 안 만날 수 있을 만큼의 사람이야. 클럽 간 데가 만났다가 술 한잔 하실래 해서 만났어. 그 술 마시다가 둘이 눈이 딱 맞아. 그다가 서로가 이렇게 다가와서 키스를 했던 건 상관이 없다고. 그거는 술을 마시고 하는 또 눈이 맞았으니까 가능한 뭐 네, 거야. 말하는 가능한 전제가 거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이건 새내기들한테 집중적으로 술을 일부러 먹여서 이 새끼가 데리고 나와가지고 키스를 했다는 게 지금 이라는 근데 집중적으로 그 위계를- 먹였는지는 모르죠 지금. 그래 상황에서. 그리고 위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상대방이 정확하게 무슨 합의를 할 수 있을 만한 이성을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닌 상황에 이렇게 행동을 한 거는 이건 그냥 죄 몫이 더 추가되는. 그러니까 추잡스러운 아니 어. 왜냐면 딱 보니까 이 새내기랑 얼만큼 알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딱 보아하니 새내기랑 뭐 술을 마시고 뭐 같이 신혼이래잖아. 환영식 날이었잖아. 환영식 날은 뭐야? 아예 얼굴도 못 보던 애라고. 그렇지. 근데 그걸 데려서 키스를 했다는 거 말이 안 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한 학기 정도 지내다가 이렇게 만났어. 얘가 얘가 후배고 내가 선배고 뭐 내가 사이에서 이런 자리 있었어. 근데 술을 마시다가 둘이서 그냥 알콩달콩 하다 둘이 나가서 키스를 하고 왔어. 그거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안 한다고. 그렇겠지. 하고 싶어서 했나 보다. 하고 싶어서 했나 보다 했지. 그치. 근데 신입생 환영식은 기본적으로 신입생들이 저 옆으로 쫙 앉고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라는 일종의 군대 문화가 있는 곳이라고. 그렇죠. 그리고 나 같은 꼰대들이 앉아가지고 그래 아이고 앉아 이런 느낌의 그런 곳이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술을 마시다가 쟤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뭐 이제 키스를 했다는 건 노렸다는 거라고 전 봐요. 그래, 이건 노린 노린 거야. 거야. 그리고 이분이 이게 자기의 첫 키스 경험이 네. 첫 키스니만큼 더 안 좋게 기억에 남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첫 키스든 아니면은 120번째 키스든 간에 이건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이 그렇지. 새끼가 십새끼인 거지. 그렇지. 이분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그날이 후회가 된다던가 뭐 술을 왜 그렇게 마셨는지 차라리 기억이라도 끊겼으면 좋았는데 라는 식으로 자기 탓하지 마세요. 그 새끼가 십새끼예요. 근데 이 새끼가 제일 씹새끼 게 뭔지 알아요? 곧 군대 갈 예정인데 그렇네요. 사귀자고 한 거야. 이게 뭔 얘기냐면 사고를 쳐놓고 지가 수습한 거란 느낌이 들어요. 뭔 수습? 그러니까 그냥 키스를 하면 얘가 뭔가 이렇게 내가 그러니까 손님에게서 잣될 것 같으니 사랑으로 포장하고 싶다 포장하고 이거야? 싶은 거였어. 그러면 이건 진짜 쓰레기지. 왜냐면 말이 사랑으로 포장이 가능해? 아니 그러니까 오 마이 갓. 근데 아, 고백을 한다고 키스 이후에 뭐 강제추행이 이게 뭐 딱히 소용이 되나요? 상관없어요. 딱히 그거. 그렇지 않아요. 성범죄는 성범죄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봤을 때는 고백을 했다 이제 얘랑 사귀었다는 얘기는 없어. 내가 봤을 때 안 사귀었던 거 같아. 여자애가 찾겠죠. 찾겠지. 네. 근데 당연하지. 그거 얘기를 함으로써 이 사람이 뭐가 되냐면 신입생 환영회 때 얘한테 빠져가지고 얘랑 키스를 했다가 충동적으로 사랑을 못 이겨서 로맨스 서사가 완성되었군요. 그렇지. 그러면 이 친구는 최악이다. 다른 만약에 이 친구가 가갖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제 법적으로 해결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하면 가가지고 저 선배 존나 이상한 새끼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게 진짜 학과에 소문이 퍼질 것 같으니까 고백을 해버린 거죠.
그렇게 된 말이 되잖아 서사가. 그렇게까지 하면 진짜 치졸하고 치밀한 건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 딴에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뇌내 판타지. 이상한 드라마나 문학 같은 거 읽고 와서 치기. 선 카베동을 하고 자기 딴에는 박력 있는 어떤 호감을 근데 표시하는 너무 그런 거라고 더러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카베동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런 거잖아요. 약간 서로가 합의가 된 카베동 설명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벽치기죠. 응. 벽치기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카베가 일본어로 벽이고 동이 쿵 이런 소리거든요. 뭐 벽쿵 정도. 벽쿵 정도예요. 자, 우리 시루짱이 알려주는 일본어 교실. 자, 박수. 막았구나. 와. 그래서 동에 이게 통 이런 거예요? 아니요. 뭐 쿵에 가까워요. 카베가 그러면 벽을 쿵. 벽을 쾅 하는 벽쿵. 거. 이런 느낌이에요. 알리스타예요? 롤? 쿵. 하여튼 그러한 거를 보다 보면 저는 이 사람이 노렸던 게 너무 나 눈에 선해요. 자기 혼자 그냥 망상에 빠져 있었던 거야. 아니, 뇌내망상이. 그냥 한 거야. 노렸다고 생각하면은 진짜 치졸한 거고 아니면 자기 스스로 뭔가 그 로맨스 뽕에 취해 있었던 걸 수도 있어. 근데 반성하세요. 근데 곧 입대 예정인 사람이 갑자기 로맨스 왜냐면요 도망갈 수 있거든 입대면. 그러니까 그래. 손해 볼 게 없는 거야 아무리 망해도 자기는. 그러니까 손해 보자. 와 이거 진짜 쓰레기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볼 때 그 고백한 건 잘 모르겠는데요. 입대 앞두고 있다는 분명 이건 100% 노린 그렇지 거예요. 그러죠. 네. 입대 앞뒀는데 신원에 굳이 와서 그렇죠. 와. 굳이 새내기랑 나는 망해봐야 도망갈 수 있다. 너희는 2년 동안 날 못 볼 거다. 와 진짜 진짜 몽둥이가 필요하다. 개몽둥이. 진짜 모르면 외워. 참. 소폭력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까 숙대 이제 대나무숲도 마찬가지고 신입생 환영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사실 거절을 못한 거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진짜 애초에 근데 거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주치 상태니까. 근데 리스크가 너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한거 불능 상황은 그 아니 오히려 나는 그 앞에 있었던 거 술을 거부하지 못했던 거 주는 술은 다 마시고 블라블라블라. 근데 우리 저번에도 녹음했던 것처럼 자기 주량을 모르고 들어오는 새내기가 많기 때문에 특히 신원애잖아요. 그럴 수 네, 있겠네. 이런 식으로 항상 피해자들이 되게 내 탓인가 하는 이유들을 하나씩 찾아내요. 아니에요. 내가 주는 술을 못 받아 먹어서.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씩 배워가고 있어요. 모르면 외워요. 외워보겠습니다. 예. 개몽둥이가 아직 더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것 그만 같아요. 때려. 그러니까 개인들이 분명히 그런 그 자기를 탓하는 거를 찾을 수는 있고, 근데 그것들이 인과적으로는 분명히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술을 거부했더라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근데 문제는 그때 책임을 자기에게 귀속시키느냐의 문제는 이제 다른 문제인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자기가 거절하지 못한 거는 굳이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오히려 신원에 이럴 때 술을 왕창 먹이는 게 문제인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권력 차원의 문제 혹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자기 탓하지 마시고. 자기 탓하지 않는 거랑 똑같이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거절의 교육이라는 문제인 건데 그거를 거절한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졌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상황에서는 맞아요. 권력 거절하세요. 거절을 하기 위한 권리를 자기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걸 거절하게 되면 선배한테 밉보이지 않을까 내지는 아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남자친구가 하면 블라블라 하지 않을까. 물론 본인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임을 피해자에 돌리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사실 근데 이거 확실하게 저기 세력에 유리한 상황 대처를 하자. 좀 이기적으로 살아요 우리 이럴 때는. 좀.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백수 씨가 저번 회에 말했던 것처럼 이 분위기가 뭐 체대나 그런 데처럼 술을 아예 안 마시면은 살짝만 밉보이면은 과생활이 아예 망가질 수 있는 그런 곳일 수도 있잖아요. 수많은 변수들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잘못한 건 자기한테 찾지 말고 상황에서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일단 성폭력 가해자가 잘못한 거예요. 무조건 그건 맞아요. 그렇지. 모든 죄목은 다 이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남자들 특히 군대 가기 전에 남자 가기 전에는 사실 우리나라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20대 그때 초반에 남자들이 군대를 가기 전에는 사람이 가장 악마가 될 수 있거나 가장 한량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나는 군대 끌려간다는 그 면죄부가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망가지는지 저는 많이 봤거든요. 안 돼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남자들 이제 성 구매를 하러 가는 가장 갈 때 언제 가장 많이 생각나고 가냐면 딱지 떼고 가야 된다. 약간 그런 느낌에 그게 군대 전이거든요. 사실 그때 가는 거는 아무리 그 사람이 성인군자여도 그때 가는 것만큼은 다 용서라는 걸 해주잖아요. 물론 저는 이제 성 구매에 관련해서는 좀 이견이 있다고 보지만 그러한 이유로 가야 된다에 대해서는 좀 달라요. 절대 안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쓰레기 새끼는 여기 이 군대를 사실은 기회로 삼아서 자기의 이득을 취한 거잖아요. 막 따지고 보면. 그렇죠. 군대가 이유였던 아니던 간에 이게 입대 예정이었던 선배님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알고 있었던 거야. 그 자리에서 얘기해. 그 자리에서 이미 내가 군대 가. 야, 나 군대 간다 이러고 있는 거지. 그래.
그냥 아무튼 이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자기 탓하지 마시고 안 그랬을 수 있었을 그런 가능성 재보다 보면은 자기가 더 괴로워져요. 그냥 이 새끼가 십새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고 기본적으로 새내기들을 들어오면은 어떤 새내기가 이쁘냐라고 물어보는 거 뭐 그것까지는 대체 오케이. 안 돼. 그러니까 그게 뭐 그것까지 뭐 똘똘한 사람 누구야라는 것 정도? 예쁜 사람 누구야? 뭐 그 정도 물어볼 수 있죠. 성적 자유도 누리는 건 그 권력 관계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물어볼 수는 있는데 내 말은 그거를 듣고는 우와 그럼 나 얘 한번 뭐 연애해야지 보야지 뭐 블라블라 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새내기가 오면은 기일종의 새내기 킬러들이라는 아새끼들이 돌아다녀요. 맞아 있어. 언제나. 그래 꼭 있어. 그러니까 정확히 그러니까 정의를 어떻게 해요? 계속 이게 성사가 되든 아니든 간에 새내기한테 너무 집적되는 유독 새내기한테. 왜냐하면 새내기들은 뭣도 모르고 들어와서 연애를 하게 되거든. 일단 뭘 모르니까 자기가 그 집단 내에서 어떤 안 좋은 소문이 돌아도 일단 얘는 몰라. 몰라. 일단 몰라. 그 이미지 자체가 몰라. 그리고 근데 그거를 옆에서 누군가가 와가지고 야 저 선배 이미지 안 좋아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한 선배들이야. 그렇죠. 뭔가 학과 내에서 자기 동기들끼리 잘 지내가지고 뭔가 약간은 뭐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와가지고 과 생활 같이 하면서 옆에서 뭐라 말하기는 애매한 그런 새끼들이 있어. 좀 하지 마. 야 하지 마 새끼들아. 그래서 이 사연 밑에 달려있는 베스트 댓글에 있는 짤방이 제일 훌륭한 것 같아요. 이거 무슨 만화니 이거? 아니, 자주 보이는데 이 양반이 약간 그 왜 머리 빡빡 깎은 트럼프처럼 생겼어요. 너무 인격 모독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이 표정이 이 새끼가 이런 표정이야. 부산대학교 대나무 숲에 있는 짤방인데 이거 저희가 나중에 페이스북에 하나 올려드릴게요. 총대를 메고 있어요. 이게 이 정도 느낌이에요. 저는 그래서 새내기랑 연애한다 그러면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선입견이 있거든요. 헌내기들이 새내기랑 연애한다고 하면 노린 거 아니냐 일부러? 노린 거 특히 선배 쪽이 남자일 경우 그렇기도 하고 좀 그런 것도 있다. 복학생 그렇죠. 연서복 이런 느낌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딱 보면서 저 사람이 과연 진짜로 연애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걸까라는 의심이 있었어요. 그냥 궁에서? 궁? 그냥 선배한테 좀 거시기 해서.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지. 이 사람을 딱 봤을 때 이 사람이 그냥 황교안이야. 미안해요 교환이 아저씨. 황교안이야. 레알 그냥 자연히 황교안이면 그냥 아저씨구나라는 생각이 들 텐데 국무총리의 겸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하면 느낌이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후광이 이제 비춰지는 거니까. 근데 새내기들한테는 저 선배 무슨 선배래 그러면서 일단 선배 기본적인 프라이드 후광이 붙여. 하필 황교안으로. 황교안 너무 좋아하시네요. 충성. 그리고 솔직히 학번만 돼도 애들이 약간 쫀다니까. 겁부터 먹어. 더군다나 군대까지 갔다 왔대 그러면 약간 그 뭐라 해야 될까 시장이라고 따지면 연애 시장에서 군대 갔다 온 복학생은 사실 최악이자 최고거든. 그쵸. 최악이야. 왜? 뭣도 몰라. 근데 오히려 최고야. 일단 군대 문제 해결됐거든. 이 연애 시장에서는 군대 문제 해결된 것만큼 최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게다가 학번도 꽤 차이 나는데 한 2살 학번? 그러면 와 이 양반이 예를 들어가지고 앉아가지고 커피는 역시 T.O.P지. 이러기만 해도 맞아요. 대사 좀 어떻게 해봐요. 싫어.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이런 반응이 정상인데 이 선애기들은 뭣도 모르니까. 나 새내기 때 안 그랬어. 그렇구나. 커피는 T.O.P구나 이러면서 듣는다. 정확히는 그게 대학 생활이랑 연애와 관련된 얘기일 경우 그런 게 심해요. 그렇지 심해요. 그러니까 T.O.P구나 그러면은 와 나 맨날 맥심 먹었는데. 백수야 내가 해보니까 CC는 그래도 세 학번 차이 나야 되는 것 같아. 뭐래? 진짜 어차피 다 망했으면서 나대. 그러니까 이게 선배일 경우엔 그나마 좀 먹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먹힌다니까? 제발 여러분 선배로서 어떤 거 특히 먹히려고 하지 말고. 동성 선배일 경우. 하여튼 그런 게 먹혀서 저는 그래서 그거를 볼 때마다 선배 후광빨이 있잖아요. 왜냐면 보면은 헤어지기 가장 많이 헤어지는 것도 사실은 그렇거든요. 새내기와 헛내기. 보면은 새내기들이 막 맨날 그러잖아요. 헛내기랑 헤어지고 역시 복학생은 안 돼 이런 느낌. 그래, 뭐 후광빨이 있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거를 선배들이 악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 뻔히 알면서 얘가 후배니까 내가 선배니만큼 뭔가 좀 더 박력 있고 좀 있어 보이게 행동이 되지 않을까라던가. 나는 악용을 해도 좋은데. 악용하면 안 되지. 아니 내 말은 악용을 해도 좋은데 왜냐면 꼬시기 위해서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사용해야 되는 편이니까. 근데 새내기들이 그거를 보고 자기가 이 새내기가 나의 후광을 보고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나란 사람을 좋아하는 건지는 자기도 알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자기가 악용했으면은 자기 스스로 단정해야 돼. 그거는 하지 말라고. 정리하자면 유리한 건 웬만큼 써먹으실 때 최소한 쳐낼 수 있는 틈 정도는 주세요. 네. 선을 지켜라. 선을 지켜요. 선을 좀.
중요한 거예요. 선 지키는 건 항상 중요하지. 아, 근데 난 너무 걱정인 게 새내기 이제 신입생 입학하는 시즌이 되면은 이런 류의 성폭력 사건들 항상 터지죠. 매번 그렇죠. 터져요. 매번 터져요. 그러니까 모르면 외우세요, 여러분. 진짜 모르면 외워요. 그 사람이 알겠다고 하겠다고 합의한 거 아니면 하지 마요. 자, 복학생 여러분, 이걸 방송을 듣고 있는 복학생 얘들아, 형이야. 형이 얘기해줄게. 응? 자, 연애 못 하고 있는 형이 말해줍니다. 얘들아 내가 형인데 미필이거든. 그래 너보단 나은 인간이라 생각해. 형이 얘기할게. 살이자. 우리 네 생각만큼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들이 아니야. 얘들아, 새내기들이 웃어준다고 너가 웃겨서 웃어주는 게 아니야. 아니야 웃겨서 웃을 수도 있어요. 너의 존재 자체가. 좋아해서 웃어주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렇죠. 좋아해서 웃어주는 게 아니야. 형이 얘기하잖아. 그냥 분위기 안 망치려고 되게 그래. 적당히 웃어 넘기고 있는 걸 수도 그거 있어요. 보면서 막 저 아이가 나를 저 아이 너무 좋은데 이런. 너한테 웃어주는 후배 100만 명이야. 그 상황에서는 다 웃어줘. 그냥 웃어주는 거야. 생각하지 마. 웃는 게 아니고 웃어주는 거라고. 그 웃어주고 애가 상냥하게 대해준다고 해가지고 그게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나한테 키스를 해도 좋아라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동의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부디 좀 모르면 외우셨으면 좋겠고요. 야, 물어보지는 못하면 그냥 얘가 인사불성인 건지 아니면은 정말로 서로가 이렇게 눈이 반짝반짝 튀기는 건지 너희들이 알잖아. 모르면은 그래요? 근데 미심쩍으면 하지 마. 한 물어봐! 가지 그건 있는데 이제 섹슈얼하고 로맨틱한 관계에서 모두 너랑 뭐뭐 해도 될까 그렇게 막 물어보면 어색해지는 분위기도 있다는 건 인정해요. 자기 근데 그렇지. 미심쩍으면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난 저기 나 이제 이거 벗겨도 돼? 이런 거는 안 해라고. 그런 것까지 하라는 게 그럼 아니야. 좀 어색해져. 네, 너 식는다. 최소한 너- 상황을 최대한 지 좋을 대로 자기에게 가장 언제나 불리한 상황으로 이해하려 노력해 보세요. 그렇죠. 그게 제일 안전하다 생각해요. 맞아요. 가장 보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가 음. 필요해요. 아무리 내가 레디컬하더라도 아 맞아요. 관계에서만큼 좀 보수적이어야. 신중하셔야 돼요. 네, 왜냐면 이거는 그 얘기했잖아요. 이분만 하더라도 키스 지금 첫 키스라고 하셨고 기억이 원인 굉장히 안 좋잖아요. 이분한테는 이게 엄청나게 지워지지 않는 상처인데 이거는 평생 진짜, 가는 거죠, 평생 이거. 가요 이거. 그리고 나는 둘 중 하나 택하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찌질하게 계속 물어보는 게 나아. 그럼 자기가 찌질해질 뿐이지 상대방한테 최소한 상처는 안 주잖아요. 둘 중 하나 택하라 그러면 차라리 그걸 더 권장할 거고요. 야, 자기가 감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물어봐요. 물어봐야. 아니면 그냥 상대방이 먼저 움직이기 전까지 가만히 계세요. 그래요. 그리고 특히 술 취한 사람한테 무슨 뭐 스킨십을 시도하지 절대 마세요. 한거불능 상태는 오히려 추가가 됩니다. 아니지, 술에 취한 사람이 아니라 술에 떡이 된 사람한테 하지 말라고. 아니 술에 취하면 서로 알딸딸하게 즐기고 있는 사람은 모르겠어. 근데 몸도 못 가는데잖아. 야, 그 상태에서 하려고 했던 새끼가 진짜 대가리에 정말 야, 나 이거 오늘 안 자를 거야 이 새끼야. 너 이 새끼 너 걸리면 이 새끼야. 아유. 그리고 이wan 분들 제발 드라마 작작 보세요. 드라마를 보더라도 현실과 혼동하지 마세요. 드라마 보는 거는 뭐라 안 하겠는데 아마 당신의 위치는 주연이 아니에요. 당신은 이제는 엑스트라 1, 2, 3. 커피숍에서 아메리카노 시키고 있는 시민 1 그 정도. 너는 공유가 아니야. 이동욱도 아니야. 그래. 그냥 거기 드라마에서 보면 약간 그래 가끔 이제 문화주의 페미니스트 분들께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많이 하잖아요.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박력 있는 카베동이라던가. 카베동. 사실 뭐 가끔 가다 보면은 잘생긴 선배가 하면 괜찮아란 말도 있는데 그것도 개소리고 그냥 그게 너무 뽕을 심어주고 있는 거야. 그렇지. 이게 로맨틱한 거다. 이게 그냥 성범죄가 아니라 이게 그냥 로맨틱한 어떤 애정 표현의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식으로 사람을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그 사람들은 그 드라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자기들끼리의 감정 교류가 있는 거를 전제를 하니까 하는 거라고. 그 사람들이 그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막 갑자기 뭐 재벌 2세라 그래가지고 카베동 했다고 해서 너무 좋은데 이러는 게 아니라고. 좀 착각하지 말라고. 아니야. 그러니까 장면과 장면만 끊어져서 보는 짤방 그만 보시고 드라마 전체를 보시고 나서 얘기를 하시라고요. 왜냐면 이번에 있었던 오해영 관련해서 것도 저는 드라마를 처음부터까지 다 봤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런 감정으로 해가지고 둘이서 다툼 하는지를 알겠어요. 알겠는데 최소한 그 이해가 바탕이 돼서 둘이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할 수 있죠. 아니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폭력적으로 갈 수 있느냐. 이거는 이거는 완전히 여자가 그런 거다.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 장면 보면서 우와 로맨틱해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 그럼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어. 재현물은 재현물일 뿐입니다. 재현물이 만들어내는 코드를 실제라고 생각하고 실천하지 마세요. 그리고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상황 봐가면서 해야지. 아니 눈치를 키웁시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 장면을 이렇게 해서 연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뭐 우연과 연애와 감정의 교류를 해서 그렇게 나온 건데. 그래. 왜 그래? 그리고 타인의 신체에 접촉하는 일일수록
더더욱 좀 더 신중했으면 네. 좋겠어요. 제가- 맞는 말이죠. 제가 흔히 하는 게 있잖아요. 깜빡이 켜고 들어오라고. 깜빡이 켜고 들어가요. 맞아. 근데 깜빡이 켜야 깜빡이를 돼요. 켜야지. 반짝반짝 하고서 켜고 자기 들어가세요. 딴에 켰다고 생각하지 말고 제발. 상대방을 좀 이해하려고 하시고요. 아니 상대방의 신체는 상대방의 것입니다. 네가 맘대로 만져도 되는 게 아니세요. 그러니까 깜빡이 킬 때 왜 있잖아요. 부산이나 이런 운전 험하게 하시는 택시 이제 뭔가 몇몇 사람들 보면은 깜빡이 안 켜고 일단 들어가. 그리고 깜빡이 켜. 그건 깜빡이 킨 게 아니야. 아니야. 사고 통보는 안 돼요. 야 지금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건 완전 사고 통보잖아. 그렇지 선키스 후고백 이게 뭐야? 이게 다 드라마가 만들어놓은 폐 아니겠습니까? 아 물론 그거는 감정이 있을 물론 때. 사람마다 다른 거긴 하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선 아니에요. 절대 이거는 절대로 성폭력이에요. 시루짱 지금 부들부들하고 있어요. 아가리 페미니스트인지라. 아이고 오늘 새내기에 대한 연애와 섹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조금 뭐라 해야 될까 엄청 묵직하죠. 네, 사실. 묵직해졌어요. 근데 묵직할 수밖에 없어요. 늘 재밌지만은 않아요. 재밌음 뒤에는 사실 각자가 예의를 지켜야 되는 거고 그렇지. 서로가 즐거우려면은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려면은 좀 신중함이 필요해요. 술 마시고 그런 자리이니만큼 더더욱 위험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근데 오늘 이야기를 조금 묵직하게 간 거는 사실 이제 들으시는 분은 오늘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지만 저희 새내기들에 대한 연애나 섹스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파릇파릇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릇파릇에 좀 더 이제 관점이 가 있거든요. 그건 환상이지. 실제로 굉장히 모험이고 두려움이에요. 저희는 근데 그 뒤에 좀 더 관심을 가진 거죠. 모험과 두려움. 또 좀 교육적인 이야기일까요? 뭐 그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많은 새내기를 그랬으면 좋겠을 거고. 오늘 우리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인데 오늘 어떠셨어요, 안또님? 안또님은 오늘 약간 좀 많이 배웠습니다. 뭐, 개봉둥이요? 아니 CC에 대한 얘기하실 때 안또님이 약간 CC는 하면 안 돼요, 막 이렇게 하실 때 자기가 지금 연애 못 하고 있어서 그런 거겠지. 그렇겠지. 뭐 지금 여러분, 자기 현실의 저와 캐릭터는 달라요. 여러분 전 어디까지나 최선을 다해서 청취자들을 만족시켜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컨셉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다 헤어져라. 저 이게 컨셉 본심이지. 아니야. 본심이 있어. 이게 본심이야. 자 오늘 그래, 가장 혼내가 있어. 지난번 녹음에 비해 오늘 엄청나게 경청 모드에 하셨던 위켄 어땠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그 뒤에 두 개 사례를 들으면서 이게 역시 성폭력의 문제라는 게 혹은 뭐 젠더 폭력이라 부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뭐 성폭력이라 부르죠. 성폭력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안 돼 있고 그렇다. 사실은 이제 보면 그래서 보면 세터라든가 이런 데를 가면은 종종 이제 여성주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저 필요해요. 반성폭력 교육들 하는데 맞아요. 그런 것들을 사실 저는 이제 하도 여러 번 들어오다 보니까 저걸 왜 또 하니 응? 좀 지겨워졌던 면이 있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게 꼭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한 번 해서 알아먹는 사람이면 다행인데 여러 번 해도 못 알아먹는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거는 꼭 필수 코스구나 라는 걸 좀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혹시 그 세터 기획하고 계셨던 분이라던가 아니면은 세터를 자주 참가하시는 분들 중에 이거 왜 꼭 넣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이런 사례 듣고서 그런 생각을 조금 이렇게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꼭 넣어야 됩니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자 오늘 부들부들의 분노가 하늘 머리 끝까지 올라가셨던 우리 시루짱은 저도 사실 새내기 배움터 제가 새내기 때는 맨 처음에 그런 인권 교육을 해주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었던 거예요. 뭐 게이샷 같은 거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저는 사실 그냥 즐기는 재밌는 그냥 농담거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와 그거를 이제 다음 학기에 이 사례들 신고 들어왔던 성폭력 사례들 같은 거를 직접 보니까 나는 재밌었는데 재밌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구나. 심지어 아팠던 경험을 느꼈던 사람들이 많았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정말 다 같이 처음 보는 자리고 다 같이 좋게 지내려고 만나는 자리이니만큼 서로 좀 더 신중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모르면 외우게 만들 개몽둥이가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마음이 계속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데스토페 이런 제보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투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오늘 빨간 분들이야. 사실 레드립이라고 지은 이름을 왜 내가 레드립이라 지었냐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빨간 사람들이라고. 오늘은 그러니까 섹시한 빨간보다는 어떻게 보면 오늘은 진짜 투쟁과 정치적인. 그러면 사랑하고 섹스하고 혁명과. 투쟁해야죠. 야 야 이런 걸 반응하지 마. 잠깐만 이거 에이로맨틱에 대한 폭력이야 이거. 투쟁하잖아. 투쟁은 맞지. 근데 사람과 섹스는 동지에는 아니라고. 있을 수 있죠. 네, 저도 시가 없는 시대의 시를, 사랑이 없는 시대의 사랑을, 혁명이 없는 시대의 혁명을. 여러분 멋있다. 이 안토니 곧 있으면 찾아갑니다. 기대됩니다. 어디를 찾아가요?
네, 새로운 플랫폼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나 네. 찾아가시고요. 저 솔직히 좀 걱정되지만 뭐 아무나 찾아가시겠죠. 에이, 안돈인데 뭐. 예, 안돈 그래서 나는 그래서 그 물어본 거예요. 누구를 찾아갔냐는 거였던 거지. 얘 또 새내기 찾아가는 거 아니시죠? 저는 아재. 연상 좋아해요. 오. 여러 전국에 계신 모든 누나들 여기 계시어요. 좀 쓸만하니? 아직은 쓸만합니다. 먼지 좀 없어지기 껴있긴 전에 하지만. 빨리 가져가세요. 잘하니? 저도 오늘 하면서 느낀 거지만 저도 좀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좀 배운 게 많은 것 같아요. 뭐 피해자들에게 제가 이제 뭐 이렇게 고의로 돌리려고 한 건 아니지만 저도 사실 딱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피해자들에 대한 뭐 그런 잘못을 좀 찾으려고 하지 않았나. 뭐 그게 인식을 하든 인식하지 않든. 그래서 좀 그런 인식을 좀 깨달았던 시간인 것 같고, 사실 오늘 이렇게 무거운 주제가 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는데 새내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겁지 않아요. 일상은 정치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새내기들한테는 꼭 들려주고 싶어요. 이 얘기는. 중요한 얘기죠. 중요한 얘기들이 오늘 많이 새내기 나왔던 것 플러스 같아요. 이거를 명심해야 될 헛내기들아! 형이야! 복학생분들. 형인데 미필이야. 잘하자 우리. 그래서 오늘 오히려 이제 헛내기들, 이제 복학생들, 연서복이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과 이제 새내기 분들이 뭐 많이 좀 들으셔서 좀 많이 좀 이제 익히시고 배우시고 사주시고 끌어주시고 들어주시고 봐주시고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아마 이게 방송 날 때면 정식 런칭 이제 3번째 건데요. 저희가 이제 정식 런칭 되면서 좀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제 많이 저희가 대나무 숲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뭐 대나무 숲 사연을 저희가 언제까지 계속 찾을 수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문의나 또 게스트 또 사연 또 저희가 받고 있으니까요. 제보도 해주시면 고맙고요. 저희 제보해 주실 메일은 fmredlips@gmail.com으로 보내주시고, 페이스북으로 저희가 레드립으로 이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만들어 놓으신 곳에 와주셔서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유튜브에서 유통되는 것도 뭐 공유도 좀 해주시고, 따봉 저 요새 따봉 많이 좋아합니다. 따봉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광고주분들은 언제든지 광고 문의 해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친절합니다. 항상. 자, 속물이다. 속물이라뇨. 이제 그럴 여러분 수밖에 없죠. 속물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럼요. 여러분들이 많이 끌어주시고 들어주시고 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봐주시고 공유해주시고 따봉 눌러주시고 해주시면 저희가 또 힘이 돼서 여러분들과 더 좋은 컨텐츠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 안녕. 마지막 파트 있잖아.